It's my life. 단백질 구조가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들도 보면 전부 다 뭐 AI로 이게 한 사람도 꽤 많이 이제 수상자가 됐고, 옛날엔 그 실험을 대부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AI 그 빅데이터 활용해서 굳이 실험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또 뭐 이걸 다 규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불과 뭐 10년 전, 그걸 예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연구자들, 대학원생 아니면 포닥들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결정학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NMR, 핵자기 공명,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단백질의 실질적인 어떤 전자 밀도를 우리가 획득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살펴봤다면은 그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단백질이 아까 아미노산 서열이 어떤 서열이 되면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다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확립이 되고, 또 노벨 물리학상 이번에 받은 거 머신러닝 있지 않습니까? 네. AI 기반 머신러닝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내면 그게 또 하나의 기본이 돼서 계속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를 거의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시대로 되었는데, 단백질의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우리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과서에서나 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학부 학생들 분자생물학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게요, 단백질 3차 구조, 그 다음에 2차 구조, 1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그게 2차 구조입니다. 모든 단백질은 알파 나선 구조랑 베타 병풍 구조 두 개가 어떻게 조합되느냐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구조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구조고, 4차 구조는 단백질과 단백질이 어떻게 복합체를 이루느냐. 요게 4차 구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혈액 피. 피에 보면 피가 왜 붉은 색깔을 띠는지는 아시죠? 왜 뛸까요? 피라고 하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그쵸. 세포가 있죠. 네. 그게 적혈구라는 적혈구. 세포. 네. 적혈구가 빨갛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내가 어렵게 생각했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붉은 적자.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이제 헤모글로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그게 이제 붉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그 철 때문에. 그럼요. 네. 철이 때문에 이제. 근데 요 헤모글로빈이 사량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4차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액도 단백질 일종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산소 운반의 주체가 헤모글로빈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백질이죠.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야들을 이렇게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 좀 아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생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안 그래도 2024년 얼마 전이죠. 이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되는 걸 보고, 이제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이 이제 세 분이 받았거든요. 네.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분할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세 분이 받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이번에는 세 명인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요. 데이비드 베이커 2분의 1 포지션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에 또 반,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또 4분의 1은 점퍼라고 하죠. 그 두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구글의 이제 자회사죠. 딥마인드의 CEO가 허사비스고, 거기에 이제 선임 연구원이 좀 점퍼가 되겠습니다. 구글 그러면 이제 IT 업체고, 거기에 있던 연구자들이 왜 노벨 화학상을 받지? 좀 연관성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논문을 낸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알파폴드를 개발한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파폴드를 개발해서 그거를 가지고 네이처에 논문을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용수가 한 27,000회 정도 인용이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생물학이나 무슨 화학에 이제 응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알파폴드가 지금 현재 한 3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하신 그 AI를 기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알파폴드를 개발했고, 앞서 2분의 1의 베이커가 로제타 폴드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AI 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네. 뭘 접나요, 폴드? 예, 왜냐하면 단백질이 3차 구조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접힌 아미노산의 3차 구조를 형성한다. 구조를 우리가 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폴드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칭하는 용어구나라는 이제 전공자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회사에 소속된 분이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더군다나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닌 분이 노벨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예, 다나카 상이라고 그분이 뭘 했느냐면 말디토프라고 해가지고 단백질과 같은 어떤 고분자의 그 질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시마츠라고 해서 일본의 그 회사의 직원. 그분이 이제 받은 이력도 있고 뭐 노벨상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다양한 지금까지 190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도 구글, 그 다음에 데이비드 베이커, 유업 워싱턴이죠.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라고 하면 정말 그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 결정하는 것 이것으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과학까지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엄청난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이유가 앞서 단백질이 어떤 결합을 이루거나 하는 형체가 이 3차원상에서 좌표를 찍어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어지려고 하면 그 좌표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AI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이제 노벨상 발표가 나면 한국은 이제 언제 아까 일본은 벌써 몇 명이 있었고 근데 한국은 도대체 노벨상이 언제 나오냐 막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기초과학에 투자는 또 별로 안 하면서 그래서 투자는 안 하면서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좀 모순된 상황인데 어때요? 외국에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그럼 확실히 어떤 기초과학의 투자라든가 사회적 기반 이런 것들이 다르죠? 아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시간적인 그 측면에서도 많이 다르죠. 우리가 1950년대 6.25로 그 한참 힘들었을 때 거기서는 뭐 형질 전환 관련된 뭐 실험을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시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고,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위상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에 뭐 잘 아시다시피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저는 이 K컬처의 하나의 위상이 거기에 작용을 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된 그 우리 인물들은 여러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김성호 교수님이라고 tRNA의 구조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노벨상 수상자로 이렇게 거론이 됐었고, 또 최근에는 김빈내리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은 그 마이크로 RNA. 근데 이번에 2024 또 노벨 생리의학상이 네. 마이크로 RNA 관련된 분이 받으셨어요. 다른 엠브로스라고 분이 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기능한다, 번역을 어떻게 져야 하더라라는 것들을 규명하신 분이 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It's my